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단원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계의 자원 파트만 다룰 건데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자연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서 에너지 자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력 자원이라고도 하거든요. 움직이게 하는 자원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는 것은 석유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자원, 이것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특성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이 있습니다. 유한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특성. 그다음 편재성,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석유가 묻혀 있다든지 이런 게 편재성이겠죠. 가변성은 과학기술의 발달, 시대의 장소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석유와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검은 기름이었던 석유가 지금은 돈이 되는 것으로 변했죠. 그런 게 가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원을 하면 자주 나오는 용어가 가치연수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을 몇 년간 더 채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원인데요. 예를 들자면 석탄 같은 경우 가치연수가 100년이 아직은 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치연수는 확인된 자원의 매장량을 연생산량으로 나누면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을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치연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석유는 과거 검은 물에서 검은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의 가치가 바뀐 것이 바로 가변성의 특징이고, 그 이유는 가장 크게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석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런 돈이 되는 석유는 왜 비쌀까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모든 나라에 있지 않고 한 특정 나라들에만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유만 보더라도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의 특징을 다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편재성,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원유가 섞여 있는 모래에서도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걸 바로 오일 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일 샌드고요. 그래서 이런 오일 샌드도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석유의 가치 연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볼게요. 당연히 분포는 특정 지역에 특정 자원들이 편제되어 있다고 했고요. 이건 중요한데요. 에너지 자원의 소비 비중. 3대 에너지 자원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것 순서대로 하면 1위 석유, 2위 석탄, 3위 천연가스 순입니다.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땅에 묻혀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화석이란 단어 알죠? 그래서 땅에 묻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석탄을 볼게요. 석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특징들을 알아볼 건데 석탄은 가장 화석 에너지 중에서 사용한 역사가 오래되었고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연료가 되었죠. 뭐 그런 식으로 산업혁명의 주요 연료로 이용되었고요. 분포를 보면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고 어느 나라나 비교적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셋 중에선 가장 비교적 넓은 범위 분포에 있습니다. 공업용 연료나 화력 발전의 연료로 쓰이고요. 주요 수출국은 많지만 우리가 항상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포인트가 되는 나라들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주요 수출국은 호주입니다. 호주. 그리고 주 수입국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있고요. 석유에 비해서는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이 묻혀 있는 나라에서는 본인 나라에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입니다. 수입을 덜 해와도 되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석탄의 약 절반을 생산은 합니다. 그런데도 써야 돼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오히려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칼라 버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이 흑백 버전이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 흑백은,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거는 2015년이라서 좀 자료가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포인트가 되는 나라들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석탄은 방금 말했듯이 중국이 절반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 외에 2등은 뭐 인도, 그다음 3등 미국. 벌써 생산량부터 5년 거의 5년도 안 된 사이에 바뀌긴 했죠. 중국이 1위인 건 똑같았지만 원래 2위가 미국이었는데 인도로 바뀌었고 뭐 이런 변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도를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비량을 보면 역시 중국은 생산은 46.6%인데 소비는 51.9%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량 1위가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2015년에는 인도였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쨌든 석탄 하면은 중국이 생산도 수입도 많이 한다,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러면 석탄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기억해야 될 나라는, 물론 인도네시아도 현재는, 원래는 2015년에는 1위가 호주, 2위가 인도네시아였지만 지금은 좀 바뀌어서 2위로 호주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석탄의 수출량 1위를 석탄의 수출량 많은 나라 했을 때 호주는 꼭 기억을 해라. 그 포인트를 하는 이유가 수입량은 중국, 인도에서 많고, 그래서 중국, 호주 석탄 생산량, 수출량 2015년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석탄 수출량 1, 2위국인 인도네시아, 호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석탄입니다. 근데 가장 포인트를 기억하는 거는 호주를 기억하면 돼요. 호주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석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에너지 자원 중에 소비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묻혀 있냐, 석탄 아까 고생대 지층에 묻혀 있다면 석유는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 지층에 묻혀 있는데요. 배사구조는 땅이 이렇게 휘게 되면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아래 움푹 꺼진 부분이 있죠. 이 볼록한 부분을 배사라고 합니다. 이 배사에 주로 묻혀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매장량의 절반 정도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유도 우리가 자동차에 쓰이니까 수송용 연료,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 이런 식으로 화학공업 원료로 쓰이고요. 주요 수출국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편제성이 크니까 없는 나라에서는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이동이 활발하고,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라고 불리고, 주로 천연가스는 가정용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자동차, 화력발전 연료로도 쓰입니다. 천연가스 하면 기억해야 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포인트가 되는 나라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석탄 하면은 호주 떠올려야 되고, 뭐 생산, 그 다음에 수입 많은 나라로는 중국, 뭐 이 정도 떠올려야 되고,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천연가스 하면 러시아, 이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과거에는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많이 쓰이게 됐냐면, 천연가스잖아요. 그래서 기체예요. 근데 이 기체를 무역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았겠죠. 근데 어떤 기술이 발달하게 되냐, 이 기체를 얼립니다. 얼려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 액체로 만들어요. 그럼 액체 상태일 때는 운반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면 하고, 이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이 파이프라인 건설이 확대되면서 국제 이동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나온 컬러 버전과 올해 수능 특강에 나온 2019년 자료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포인트가 되는 나라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되는 나라가 뭐였죠? 사우디였죠. 그래서 순수출량, 여기 변하지 않은 건 1위였던 거는 아직 변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억해라. 그리고 네, 요 정도, 워낙 많이 바뀌어서 요 정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입량이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사우디는 생산량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수출량 1위는 사우디가 변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석유 분포와 이동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석유하면 어디에 떠오르겠죠?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페르시아만이랬죠.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하는 표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석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할 겁니다. 천연가스 경우에는 뭐를 기억하라고 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수출량 1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 계속 나오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미국은 생산량이 우선 천연가스 많은 편이고, 중국은 거의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천연가스도 역시 수입 1위가 중국이 있네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에너지가 뭐 석유만 하더라도 생산되는 곳이 있고 그걸 소비하는 나라가 또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원 민족주의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만 주변에 석유를 생산해서 파는 이런 나라들, 예를 들자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석유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한테는 나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행동들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자원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니까는 가격 올려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자원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자원을 무기로 삼아서 협박을 하는 것처럼 무기로 이용하는 거죠. 너희 우리한테 마음에 들게 안 하면 이 석유 안 팔아? 혹은 뭐 비싸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자원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기구에서는 석유가 생산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몇 개 나라들이 연합체를 하나 만든 게 오펙인데, 여기에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해서 석유 생산을 적게 하면 가격이 확 뛰어버리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 환경오염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